자, 이번에는 우리 사진 측량을 수행해서 지도를 제작하는, 즉 사진 측량에 의한 지형도 제작에 관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 사진 측량을 수행하는 순서는 앞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죠. 모든 측량을 수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계획부터 해서 여러 가지 플로우를 따라 나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지오인포매틱스 288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사진 측량은 다른 모든 측량 방법과 같이 제일 먼저 수행하는 부분은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먼저 카메라와 그 다음에 항공기, 그 다음에 촬영의 보조 기계들, 그 다음에 촬영 계획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효과적으로 사진 측량을 수행해서 지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먼저 철저히 수립을 해야 되겠죠. 계획에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진의 축척입니다. 이 사진 축척은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쉽게 도식화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가 비행기가 있죠? 이게 렌즈의 중심일 테고요. 물론 실제로 이 사진상에서 이루어지는 초점거리 F와 화면거리 이 L로 표현한 거는 비행기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작게 그리면 설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일부러 요건 좀 과장되게 표현했습니다. 그럴 때 여기가 렌즈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요 화면까지의 거리가 초점거리라고 우리가 표현했던 거리입니다. 그리고 요 길이 소문자 L로 표현된 거는 화면상의 거리, 즉 사진이 찍히는 사진의 크기를 표현한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이 렌즈의 중심을 통해서 지상의 이 점이 여기 표현될 거고 또 지상의 이 점이 역시 렌즈의 중심을 통해서 여기에 표현될 겁니다. 그럴 때 여기 우리 아까 화면상의 거리라 그랬죠? 요 거리는 실제 사진에 찍히는 지상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찍히는 지상 거리를 우리가 대문자 L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럴 때 요 거리는 뭐예요? 렌즈의 중심부터 연직 방향으로 땅에 떨어지는 거리죠. 이걸 우리가 비행고도 또는 촬영고도라고 표현했고 대문자 H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이렇게 기복이 있는 경우네요. 그럴 때 여기를 우리가 스몰 h로 표현해서 비고라고 표현을 했죠. 이 비고는 물론 이렇게 위로 올라온 융기한 지역에서는 비고가 이렇게 작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준면보다 낮은 거리의 비고는 이렇게 이쪽으로 아래 방향으로 표현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축척을 고려해 보면요. 축척 대문자 M이라고 표현했고 요건 M분의 1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 스몰 m은 뭐예요? 축척 분모수라고 얘기했죠. 그럴 때 축척은 실제 거리분의 도상거리, 그리고 사진 측량에서는 실제 거리분의 사진상거리라고 표현했던 거고 실제 거리가 요거 대문자 L, 그 다음에 사진상의 거리가 소문자 L 이렇게 표현해서 L분의 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사진상의 이 삼각형과 지형의 이 삼각형은 닮은 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례관계가 성립될 테니까 지상의 길이 L과 사진상의 길이 소문자 L 요거의 비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비행고도 대문자 H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초점거리 F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로로 표현한 건 뭐죠? 만약에 이렇게 비고가 있는 경우 이렇게 돌출 비고, 즉 위로 올라온 비고가 H가 있다면 축척은 여기서부터 요만큼 빼진 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축척은 어떻게 써요? 대문자 H 마이너스 비고 H 분의 F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고 반대로 이런 경우 밑으로 내려간 경우죠. 즉 비행고도가 더 높아진 거죠. 이럴 때는 플러스를 해줘가지고 축척은 비행고도 H 대신에 비행고도와 비고를 더한 대문자 H 플러스 소문자 H 분의 F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2장 이상의 사진으로 갈 때는요. 비행기와 비행기가 사진을 찍은 실제 거리 요걸 우리가 기선 길이 대문자 B라고 표현했는데 요거와 사진 2장 사이의 주점 거리의 차이 요거하고도 비례식이 성립된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두세요. 물론 요거의 명확한 설명은 뒤에 슬라이드에서 다룰 겁니다. 자, 이럴 때 산악지역이나 고층 빌딩이 밀집해 있는 도심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각지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최소한 두 장의 입체 사진에 중복되는 점에 대해서 높이값을 추출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지상의 높이차가 확 변한다면 사각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그림이겠죠.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는 중복 사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비행 고도에 10% 이상의 비고차가 있는 경우라고 표현한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건 사진상에 가려서 안 보이는 그런 사각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요 사각은 네모난 게 아니에요. 우리 운전할 때 백밀러를 쳐다볼 때 사각지대라고 얘기하죠. 예, 안 보이는 지역입니다.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 산악지역으로 간주해 가지고 그냥 촬영하면 안 되고 중복도를 10%나 20%를 높이거나 아니면 2단으로 나누어서 촬영을 해야 요 사각 부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중복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중복도란 뭐겠어요? 예, 두 장의 인접한 사진을 찍었을 때, 즉 입체 사진을 만들었을 때 각 사진에 중복되는 정도, 요거를 우리가 중복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복도는 종 방향으로 중복시키는 종중복이 있고 또 횡 방향으로 중복시키는 횡중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종축은 뭐예요? X축으로 표현한다 그랬고 여기 항공기가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는 그러한 라인이 바로 종방향의 라인입니다. 먼저 종중복부터 볼까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P라는 문자를 써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촬영 방향에 따라서, 즉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여기서 한 장 찍고 여기서 한 장을 찍었을 때 여기에 요 A1이라고 해당되는 요런 면적이 나타나겠죠. 이 A1이라는 면적은 이 사진에서 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요 사진에서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방향을 따라서 중복시킨 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런 종중복은 60%를 중복시킵니다. 그리고 최소 50% 이상은 중복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중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입체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즉 높이 값을 뽑아낼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죠. 하지만 또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예, 필름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되죠. 과거에는 이 필름은 곧 돈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요즘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요게 많이 중요하진 않게 됐어요. 가급적 중복을 많이 시키는 게 좋을 테니까요. 예, 물론 이제 이것도 이번에는 필름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메모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 메모리라는 게 어때요? 엄청나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강의할 때 보통 들고 다니는 요 USB 메모리가 64기가예요. 이걸 들고 다닐 정도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영상을 담는 메모리의 한계가 많은 제약에서 벗어났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관계는 기억해 두세요. 과거 필름을 찍었을 때 너무 많이 중복을 시키면 필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비경제적이다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이제 어떤 중복이 있습니까? 횡중복이 있죠. 이거는 횡 방향으로 중복을 시키는 거고 우리가 Q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촬영 진행 방향의 직각 방향, 예, 사진 측량에서 좌표축을 형성했을 때 Y축에 해당되는 거네요. 이렇게 촬영 진행 방향의 직각, 요 중복이 바로 횡중복입니다. 그래서 이 횡중복은 이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러한 코스가 쭉 지나가서 이렇게 돌아오죠. 이 비행기는 술을 좋아하나 보네요. 코가 빨개진 거 보니까 추워서 그런가? 요렇게 돌아오는데 요 C라는 길이가 뭡니까? 이 코스와 이 코스의 횡축의 간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사진의 중심점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요 S-C라고 쓴 것만큼의 중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횡중복은 일반적으로 30% 정도를 중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최소 5% 이상은 중복을 시켜야 우리가 블럭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복을 통해서 촬영 기선 길이를 한번 계산해 보죠. 이 촬영 기선 길이는 크게 촬영 종기선의 길이와 촬영 횡기선의 길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촬영 종기선의 길이는 뭐겠어요? 그렇죠. 종방향으로 비행기가 이동하면서 촬영할 때에 사진을 한 장을 찍은 지점과 그 다음 사진을 찍은 지점의 실제 거리, 연속된 사진에서 종방향으로, 그렇죠?
이게 바로 촬영 종기선 길이고 우리가 베이스라인에서 B로 표현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촬영 횡기선 길이는요? 요거와 반대되는 아까 우리 앞 슬라이드에서 하나의 코스를 만들고 그 다음 코스로 돌아가고 만들 때 요 두 개의 코스의 간격 그거를 우리가 횡기선 길이라고 해서 C0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먼저 종기선 길이부터 보죠. 예, 한 촬영점에서 다음 촬영점까지의 실제 거리. 그렇죠? 자, 이렇게 두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을 때 왼쪽의 사진과 오른쪽 사진을 이렇게 중복을 시킬 거고요. 여기 각각 사진에 대해서 피더셜 마크가 즉 사진의 지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왼쪽 사진, 요 녹색 십자가를 찾아보면 여기서 이거를 연결하고 대각선으로 또 여기서 이거를 연결하면 요 점을 찾을 수가 있죠. 자, 이번에 오른쪽 사진입니다. 역시 이건 보라색으로 표시해놨군요.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색감을 참 잘 고려해서 배열해놨습니다. 여기서부터 요 대각선 아래 방향까지 쭉,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요 대각선 아래까지 쭉, 그럼 요 점이 나오네요. 그럼 첫 번째 사진의 요 빨간 점과 두 번째 사진의 이 노란 점 사이의 길이를 우리가 B0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것이 바로 입체 사진에서 표현되는 주점 기선 길이입니다. 요게 B0죠. 한번 잘 생각해 보죠. 더 넘어가기 전에. 요 B0는 사진상에서 실제 사진의 중심이 움직인 거리죠. 두 장에서. 그럼 요건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한 촬영점, 그 다음 촬영점, 실제 거리. 요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 축척 관계. 요거 유추해낼 수 있나요? 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B0라는 길이에 축척 분모수 소문자 M을 곱해주면 뭐가 돼요? 실제 기선 길이 대문자 B가 되는 겁니다. 자, 요 B0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요건 A 곱하기 1-100분의 P라고 표현했네요. 여기서 A는 뭐? 사진 한 면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100분의 P죠. 이 P가 종중복을 얘기합니다. 통상 우리가 60%라고 쓴다 그랬죠? 그럴 때 요거 P는 60이에요. 어떤 식은 A에 1-P 하고 쓰는 식도 있습니다. 그때 이 P는 60% 즉 0.6이 들어가야 돼요. 예, 여기 100분의 P라고 표현했을 때는 60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100분의가 없다면 60% 즉 0.6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촬영 종기선 길이 금방 얘기한 게 어떤 관계였어요? 대문자 B 즉 실제 촬영점과 그 다음 촬영점 사이의 길이 요게 대문자 B 베이스라인이고요. 요건 어떤 관계에 있다? 축척 분모수에다가 주점 기선 길이 B0를 곱해준 관계에 있다. 그럼 다시 풀었으면 이 B0는 뭐라고 했으니까 A의 1-100분의 P라고 했으니까 요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M 곱하기 A의 1-100분의 P. 요거 눈여겨봐야 돼요. 뒤에 가서 요게 이제 수식에 활용될 겁니다. 그럼 촬영 횡기선 길이는 뭘까요? 요건 코스 간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앞에서 우리가 비행기에 쭉 갔다가 돌아온 요 코스와 코스 사이의 간격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촬영 횡기선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요건 대문자 C로 표현해가지고 M 곱하기 A의 1-100분의 Q라고 씁니다. 요 위에 종기선 길이하고 식이 거의 같죠? 뭐만 달라졌어요? 아하, 요건 횡기선이구나. 그래서 횡중복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겠구나. 맞습니다. 그게 Q예요. 위에 거는 요건 종기선 길이죠? 그러니까 종중복에 대한 P가 들어간 거예요. 요 두 개씩 다 외울 필요 없죠? 하나만 외면 남은 하나는 자동빵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번에는 촬영고도와 코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촬영고도, 비행고도라고도 얘기했죠.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던가요? 사진 축척과 사진기의 초점거리로 계산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자, 식이 뭐였어요? M, 축척 M은 어떻게 썼죠? 소문자 M분의 1로 쓰면서 이 M이 뭐였다고? 축척 분모수라 그랬습니다. 요건 앞에서 우리가 삼각형 두 개를 크게 그려가지고 지상거리분의 사진상거리, 즉 대문자 L분의 소문자 L로 표현했고 다시 또 비행고도와 초점거리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연합해서 요 대문자 H를 뽑아내면 M 곱하기 F 하고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H는 C 곱하기 델타 H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C는 도하기에 따른 계수고요. 델타 H는 등고선 간격을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촬영 코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요건 촬영 지역을 완전히 덮고 코스 사이의 중복도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넓은 지역을 촬영할 때에는 동서방향으로
직선 코스를 만들면서 촬영하는 게 좋아요. 또 도로나 하천 이런 것과 같은 선형 물체를 촬영할 때에는 여기에 맞는 직선 코스를 조합해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긴 지역은 이건 동서로는 짧다는 얘기죠. 그럼 짧은 길이를 지그 하고 보면 비행기 조종할 때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이럴 땐 할 수 없이 그냥 남북 방향으로 길게 촬영하는 코스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코스 길이의 연장 한도는 30km 정도를 생각하고 계획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표정점 배치와 촬영 일시, 그 다음에 촬영 카메라의 선정, 그 다음에 촬영 계획도 작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먼저 표정점의 배치입니다. 대지 표정을 하기 위해서, 즉 절대 표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표정점 수를 앞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예, 삼각점 2점과 수준점 3점. 요건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니었고 앞에서는 요걸 언급했었어요. 3차원 좌표 3점과 높이점 1. 그쵸? 그리고 또 스트립 항공 삼각 측량인 경우에서의 표정점은 각 코스에 최초의 모델에 4점을 배치하고 최후 모델에 최소한 2점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4개나 5개 모델마다 1점씩 배치해요. 이거는 우리가 앞절에서 학습한 내용이네요. 자, 그럼 촬영 일시는 언제가 좋을까요? 예, 구름이 없는 날이 좋겠죠? 그리고 그것도 아무 때나 아니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주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태양각이 45도 이상인 경우가 최적입니다. 계절별로는 늦가을에서 초봄까지가 날씨가 좀 맑아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또 우리나라는 365일 중에 연평균 쾌청일수가 8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하, 사진 측량은 무지하게 제약이 많구나. 왜? 첫 번째, 365일 중에 80일 뿐이 못 찍어. 그쵸? 그 80일도 다 찍는 게 아니라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까지 뿐이 못 찍어. 그러니까 제약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촬영 카메라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촬영 카메라는 같은 높이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아무래도 협각보다는 광각 사진기가 넓은 지역을 찍죠. 하지만 요거는 우리 앞에서 축척과 협각, 광각, 초광각 여기에 대한 관계를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축척은 적지만 축척이 적다는 얘기는 뭘까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소축척은 정확도가 떨어져요. 대축척은 정확도가 좋죠. 예. 1대 1000하고 1대 100만하고 어떤 게 정확도가 좋아요? 당연히 1대 1000이 정확도가 좋습니다. 대축척이 정확도가 좋아요. 즉 소축척으로 가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대신 촬영 면적은 넓죠. 광각이니까 넓게 찍어야 되니까. 또 일정 구역을 촬영하기 위한 코스 수나 사진 매수는 적게 나타나죠. 한 번에 더 많이 찍으니까. 요 경제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계획도는 어떻게 만드나요? 일반적으로 기존의 소축척 지도 약 5만 분의 1 지형도 여기 상에서 촬영 계획도를 만들어서 그려놓고, 그리고 축척은 촬영 축척의 반 정도의 지형도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즉 촬영 축척이 5,000분의 1이면 10,000분의 1 정도의 지형도를 가지고 작업 계획을 그린다는 얘기죠. 자, 이제부터 작업량 계산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요거는 계산 문제가 여러분 기사 시험에 참 많이 나옵니다. 기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요거 잘 점검해 놔야 돼요. 물론 필요한 공식은 외워야 합니다. 자, 먼저 사진의 실제 면적을 따져보죠. 사진 1매가 포함하는 실제 면적은 얼마가 될까요? 자, 사진 1매, 요게 만드는 실제 면적을 대문자 A라고 한다면 면적은 길이 곱하기 길이죠. 그리고 사진에서는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즉 소문자 A라고. 그래서 23cm나 보통 19cm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사진상의 길이와 실제 거리는 어떤 관계? 축척 관계. 그쵸? 그럼 여기 M 곱하기 A는 뭐예요? 요 사진상의 거리 A에다가 축척 분모수 M을 곱하면 이게 지상의 실제 거리가 되죠. 그럼 실제 거리와 실제 거리를 곱해야 실제 면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곱한 걸 쓴 거예요. 그러면 요건 M의 제곱이 될 거고요. A의 제곱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M은 아까 우리 어떻게 썼죠? 축척 M은 축척 분모수 N분의 1로 썼고요. 이거는
지상의 길이분의 사진상 거리, 즉 대문자 L분의 소문자 L로 썼고, 다시 요거는 비행 고도 대문자 H분의 초점거리 F로 썼습니다. 즉 그럼 요 소문자 M은 뭐예요? F분의 H죠. 그렇기 때문에 요 M의 제곱은 F의 제곱분의 H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A는 그대로 쓴 거고요. 요게 사진 한 장이 포함하는 지상의 실제 면적이에요. 자, 단코스의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단코스. 요거는 스트립을 이룬 거죠. 즉 한쪽 방향으로만 사진을 붙인 겁니다. 중복을 따라서. 그러면 요건 A0라고 표현했네요. 요 A0부터는 우리가 유효 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요거는 M 곱하기 A, 요거의 통째 제곱, 요건 위에 여기서 온 겁니다. 요거만 가지면 사진 한 장이 포함하는 실제 면적이 되는데 뭘 고려해 줘야 돼요? 두 장의 사진을 중복했죠. 또는 스트립이니까 계속 종중복이 발생하겠죠. 그걸 고려한 게 1-100분의 P예요. 그래서 요거를 모두 고려해 줘야 단코스에 대한 유효 면적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코스에 대한 유효 면적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요거는 종방향으로도 중복이 됐고 횡방향으로도 중복이 됐습니다. 눈치챘어요 벌써. 그럼 요거 그대로 위에 거 들어가고 뭐가 고려되면 돼요? 횡중복이 고려되면 돼요. 그래서 그게 1-100분의 Q 하고 들어간 겁니다. 자, 요식 어렵지 않아요? 요거 모르면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자,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이제 사진 매수하고 총 모델 수를 구하는 계산을 해보죠. 요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안전율을 고려하는 경우와 안전율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해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기사시험엔 요 두 가지를 다 물어봐요. 안전율이 얼마일 때, 이럴 때 사진 매수를 계산하라. 안전율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를 계산해라.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가져가야 됩니다. 자, 안전율을 고려할 때는 어떻게 돼요? 사진 매수 N은 어떻게 구합니까? A0분의 A0가 뭐였어요? 유효 면적. 그쵸? 그 다음에 F. 요건 대상 지역의 지상 면적입니다. 요거 곱하기 1 플러스 안전율 해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안전율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건 종모델과 횡모델 수를 따로 계산해야 돼요. 종모델 수는 D라고 표현하고 어떻게 쓰나요? B분의 S1이라고 했네요. B는 뭐였어요? 비행기에 한 점에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 점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사진 찍은 두 지점의 실제 거리죠. 요게 기선길이입니다. 그 부분에 S1이라고 썼네요. 여기서 S1은 뭘 뜻하나요? 요거는 코스의 종 방향 길이를 뜻해요.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풀어보면 아까 우리 기선 길이는 사진 주점 기선 길이에 축척을 곱해준 것과 같다는 걸 앞에서 했죠. 예, 그 부분에 S1 이렇게 썼네요. 그래서 요거 사진 주점 길이를 다시 풀었으면 어떻게 썼죠? 예, A 사진 한 면의 길이 요거 곱하기 1-100분의 P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P는 종중복도였죠. 일반적으로 60% 네, 이렇게 썼고요. 자, 그럼 횡모델 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D'라고 표현했네요. 요건 C0분의 S2라고 표현했고요. 요 C0는 우리 앞에서 계산했었죠. 촬영 횡기선 길이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요 분자에 표현된 S2는 뭔가요? 요거는 코스의 횡방향 길이를 얘기합니다. 그럼 요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식으로 다시 바꿨을 수 있죠? 뭐로 바꿨어요? 예, C는 M 곱하기 A의 1-100분의 Q. 그렇죠.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분자에 S2 요게 들어가서 계산이 됩니다. 그럴 때 단 코스의 사진 매수는 우리가 N이라고 표현했고요. 요건 종 모델에 하나만 더 더하면 됩니다. 왜? 단 코스니까 우리가 스트립을 형성한 거잖아요. 종 모델이 바로 스트립을 형성한 거죠. 그러니까 요 종 모델 수보다 하나 많은 게 바로 단 코스의 사진 매수예요. 한 장이 더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복코스일 때는 어때요? 요건 종모델의 사진수에다가 횡모델 개수를 곱해줘야 되죠. 그게 바로 이제 단코스의 사진 매수에다가 횡모델 수를 곱한 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D 플러스 1 요게 바로 단코스의 사진 매수였죠. 곱하기 횡모델 수 D 프라임 요걸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기준점 측량의 작업량은 어떻게 구해요? 요건 이제 삼각점 수를 먼저 구하는데 이 삼각점 수는 총 모델 수에다가 2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진 측량의 거리는 S1, 아까 S1이 뭐였죠? 코스의 종 방향 길이였어요. 요거 곱하기 2배의 D'D'이 뭐였어요? 횡 모델 수였죠? 더하기 1 해주고 또 뭘 더해요? 2 곱하기 S2를 합니다. S2는 뭐였어요? 코스의 횡 방향 길이였죠. 이렇게 해서 수준 측량의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수준 측량의 거리까지 계산이 되면 우리가 사진 측량에 의해서 작업량을 모두 계산한 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문제가 여러 개 막 연결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앞에서도 연결된 문제들이 있었고요. 요것들은 대학생들과 그 다음에 기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 중에 요거 해당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요 연결된 문제를 가지고 꼭 한번 찾아가지고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이 문제들이 스스로 계산을 하는데 잘 안 풀릴 때는 연결된 강좌가 있어요. 그쵸? 문제풀이 강좌가 있으니까 그거까지 수강을 하면 아마 자세하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라는 해설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요게 아마 여러분들 시간을 굉장히 절약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연결시켜서 반드시 이 공식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해설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잡아놔야만 개념이 정확히 잡힙니다. 꼭 문제와 연결시켜 두세요. 자, 이번엔 표정점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표정점 또는 기준점, 이런 표정점은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유의사항부터 나옵니다. 자, 먼저 3차원 위치좌표, 즉 X, Y, Z죠. 요거가 동시에 정확하게 결정되는 점을 우리가 골라야 돼요. 그리고 사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사진상에서도 잘 보여야 되고, 그러려면 물론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올라갔을 때 저 점이 기준점이구나 라는 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 변화가 없는 점을 선점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간적 변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자가 생겨서 그 표정점을 가려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밀물 썰물 차이가 있는 데서 표정점을 잘 만들어 놨는데 밀물이 밀려들어서 표정점이 안 보여지면 골치 아파지죠. 이렇게 시간적인 변화가 없는 점을 골라야 되고요. 또 경사가 급한데 그 다음에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점, 이런 거는 표정점으로 고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헐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선택해야 돼요. 이 헐레이션은 뭐예요? 햇빛 같은 게 피사체에 강하게 비치면요, 이러한 피사체가 광채가 나고 반짝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달무리 같이 뿌옇게 일어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빛이 렌즈를 통해서 직접 들어오면 이렇게 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아무래도 영상이 흐려지면 표정점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곤란함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헐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찾아서 기준점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표면에서 기준이 되는 그런 높이의 점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표정점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표정점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맨 먼저 자연점이 있습니다. 자연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자연상의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기준점으로 삼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상기준점, 종횡접합점 이런 거를 선점할 때 돌이나 관목 아니면 도로의 교차로 이런 자연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 요것들은 사진상에 이러한 점들이 명확히 표현되고 또 정확히 관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기준점이 있죠. 이건 일반 측량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 직접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측량 성과를 읽은 게 바로 지상기준점이에요. 그리고 대공표지가 있네요. 이 대공표지는 우리가 에어 타겟이라고 얘기하는데 항공 사진상에 기준점의 위치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촬영하기 전에 그 지상에다가 베니어 합판이나 목재판 이런 걸 이용해서 설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공표지를 선점할 때 주의할 사항은, 자, 먼저 뭐가 있어요? 사진상에 명확히 보이도록 주위의 색상과 대조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주로 이 베니어판이나 목재판 등을 놔두고 흰색을 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대공표지의 모양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같이 보면서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상공은 45도 이상의 각도를 열어두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설명으로는
여기에 대공 표지가 있을 때 45도 이상 상공을 열어두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높은 빌딩이 주변에 있어요. 그럼 항공기가 이쪽 지점에 와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이쪽 대공 표지는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공을 45도 이상 열어두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사진상에 표현되는 이 대공 표지의 크기는 사진상에서 보는 거예요. 사진을 다 촬영하고 나중에 인화하고 보면 이게 사진상에 30마이크로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공 표지의 크기는 이렇게 계산하네요. D는 T분의 소문자 M 이렇게 표현하네요. 여기서 이 D는 대공 표지의 최소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대문자 T는 촬영 축척에 대한 상수고요. M은 여러 번 나왔듯이 뭐예요? 축척 분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 표현된 이 그림들이 여러 가지 대공 표지를 표현해 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준점이라고 표현한 대공 표지고요. 그 다음에 표정점은 이러한 식으로 표현하고 필계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건 주변의 색상과 대조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러한 방사상으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해서 사진상에 잘 나타나게 해서 표정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러한 설명이 포함된 거예요. 자, 계속되는 표정점의 종류입니다.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보조 기준점이 있습니다. 요건 종접합점을 이용하는 건데, 보죠. 연속된 세 사진상에 나타나는 항공 삼각측량, 요런 쭉쭉쭉쭉쭉 찍어가는 그런 삼각측량 과정에서 스트립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점이 바로 종접합점입니다. 스트립은 뭐예요? 비행기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즉 하나의 코스를 이루면서 쭉 비행기가 가며 사진을 쫙쫙쫙쫙 찍었을 때 연속되는 점들을 이용해서 한 줄의 모자이크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요 왼쪽 사진의 요 점들, 요게 가운데 사진에서는 요 종접합점이 요렇게 표현될 거고요. 그리고 우측 사진에서는 요렇게 포함될 거예요. 그럼 요 점들을 다 일치시켜서 이 위에 그림을 만들면 스트립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종접합점이 사용됐다면 횡접합점도 역시 표정점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공 삼각 측량 과정 중에서 스트립을 인접 스트립과 연결시켜서 뭘 만들어요? 스트립과 스트립이 묶이면 블럭이 되죠. 그래서 블럭을 형성하기 위한 점이 횡접합점입니다. 그 다음에 자침점이 있네요. 이 자침점은 프릭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침점은 측침과 같은 아주 날카롭고 가는 침을 이용해서 그 여러 점들을 그 옆에 사진으로 인접 사진으로 옮기는 점이 바로 자침점이에요. 그래서 이 자침점은 점을 찍어가지고 인접 사진에 그 점을 찾아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가 좋아야 돼요. 여기서 틀어지면 많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침점은 산림지역이나 사막지역에 특히 유용합니다. 왜? 여긴 표정점을 마음대로 배치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럴 때 자침점을 많이 사용합니다. 프릭 포인트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엔 점이사가 나옵니다. 점이사. 말 그대로 점이사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자, 어떤 내용이에요? 사진상에 주점이나 표정점, 이러한 각 점의 위치를 인접한 사진에 옮기는 작업, 즉 점을 이사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점이사는 점이사기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까 언급했던 아주 날카로운 측침을 이용해서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점이사를 하는 기구로는 단한시에 의한 것이 있고 여기는 측침, 다른 말은 측량침이죠. 요걸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입체시에 의해서 점이사를 할 때는 이러한 기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입체시에서 점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진 측량에 의한 지형도 제작의 마지막이네요. 예, 사진 촬영. 사진 촬영 방법은 실제로 우리가 촬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막연하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도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두도록 합시다. 이 촬영 방법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 먼저 촬영 비행할 때 항공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항공기를 먼저 운전할 사람이 필요하죠. 예, 조종사도 있어야 돼요. 근데 조종사가 운전하면서 사진을 찍으면 사고 나요. 예, 그래서 이외에 촬영사가 동승해서 카메라의 조작과 촬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촬영은 지정된 코스에서 코스 간격의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촬영 높이는 지정 고도에서, 지정된 계획 고도에서 5% 이상 낮게 또는 10% 이상 높게 진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일정하게 고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 간의 회전각은 5도 이내로 해야 되고, 촬영할 때 카메라의 경사는 3도 이내로 한정을 합니다. 가급적 정사 사진을 만들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 노출 시간이네요. 이 노출 시간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최장 노출과 최소 노출이 있습니다. 이 최장 노출, 우리가 T long이라고 표현했죠. 요거는 V분의 델타 S 곱하기 M이라고 표현합니다. V는 뭐예요? 비행기의 속도죠. 그 다음에 델타 S는 흔들림량입니다. 그 다음에 소문자 M 계속 나오죠? 그래서 앞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요건 축적 분모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최소 노출 시간은 TS, 쇼타임이에요. 그래서 S가 들어간 거고, 요건 V분의 B라는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V는 위의 식과 같이 비행기의 속도, 그 다음에 여기 B는 알지요? 이제 앞에서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사진을 촬영한 항공기 위치와 그 다음 촬영한 항공기의 위치, 여기에 실제 거리, 즉 기선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요거 V는 이 식이나 이 식이나 전부 다 단위가 뭐로 주어집니까? 메타 퍼 세크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킬로미터 퍼 아워로 주어져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꼭 헷갈리는 게 최장 노출 시간과 최소 노출 시간은 초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단위 환산에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킬로미터 퍼 아워를 메타 퍼 세크로 바꾸는 거. 그러면 시간이 초로 갔으니까 3,600을 곱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킬로미터가 메타로 갔으니까 1000분의 1을 곱해줘야 될 거고. 요거 잘 고려해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계산 문제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학생들은 요거 공식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사진 측량이 점점 후반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세계의 절만 더 학습하면 이 7장이 끝이 납니다.